전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전자기하에서 전위를 다루는데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그 중첩의 원리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푸는 경우들도 물론 이제 다루기는 하지만 그 뒤에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위를 구하는 과정들이 있죠. 자, 그 내용 중에서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유도가 되는 거라서 오늘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여기다 덧붙이고 그다음에 영상전화법까지만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변수분리법을 이용한 풀이 과정들을 좀 담고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전기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그 전기장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이제 쿨렁 법칙을 이용해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의 R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제곱 로 R 그다음에 이 전기장이 벡터니까 단위 벡터 D V.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할 수가 있죠. 노테이션들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교재에 있는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전화로부터 내가 구하고자 싶은 위치까지의 그 변이 벡터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dv라고 쓰기도 하고요, d 타우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 부피 적분을 해줄 때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런 적분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경우들은 전화분포가 아주 간단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쉽지 않으니까 요거를 그 이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죠. 그런데 요게 그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대칭성이 있는 일부분에서만 가능하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전위를 도입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전위도 우리가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얘도 이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아래 로 R 프라임 D 그래서 그 앞에서는 여기가 벡터였었는데 여기는 이제 스칼라잖아요. 그래서 좀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쉽지는 않죠. 뭐 예를 들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위 분포 자체가 잘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위를 바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가우스 법칙의 미분 형태였죠. 가 입실론 제로의 시그마였고 이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였으니까 요거를 이용해 주면은 집어넣어 주면은 라플라시안 V가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이렇게 되죠. 잠깐만, 얘가 왜 시그마가 됐어? 그래서 이런 그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바로 포화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게 만약에 로가 제로다, 즉 전하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전위를 구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전위 분포가 있고 그 다른 곳에서 그 전위 값을 구하려고 할 때는 V가 또 빠졌네. V 이꼴 제로. 그래서 요렇게 그 두 번 미분한 것이 제로로 만들어지는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푸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오늘이 아니라 이 전이라고 하는 요 내용에서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풀 때 뭐 예를 들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1차원에 대해서만 한번 예를 들자. 1차원은 너무 간단하니까 그 2차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 것도 없네. 일단은 뭐 이건 이제 많이 나중에 풀어볼 거니까 얘는 생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차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하나에서니까 d제곱 v 뭐 그러니까 dx제곱 이퀄 제로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두 번 적분해주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vx는 ax 더하기 b 꼴이 되니까 여기서 a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1차원, 2차원, 3차원은 어쨌든 간에 이 각각을 다 구해주면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vx라고 하는 값은 이 모든 정 공간에서의 어떤 평균값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역 내에서는 극대나 극소를 갖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개소리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는 뭘 도입하게 되냐면은 유일성 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유일성 정리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조금 시간들이 걸리니까 뭐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일성 정리를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제일 유일성 정리는 뭐냐면은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이런 부피 영역이 있으면 이 부피 영역의 요 경계면 S 위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의 V의 해, 이 V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이 내부에서 이 V는 유일하게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유일성 정리고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역 안에 전하 분포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역 안에서 전하 밀도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요 경계에서의 V 값을 알면 그러면 이제 V 값은 유일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지? 유일하게 정해진다는 말은 이제 두 번째 유일성 정리는 뭐냐면은 이 만약에 도체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전하 밀도가 잘 알려져 있으면 전하 밀도가 어떤 로인 그런 부피 영역에서 이 안에 이제 도체들이 있는데 이 도체의 총 전하량을 알면 또 전기장이 유일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유일하게 정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뭐 당연히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주어지겠죠. 우선 유일한 V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하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하나를 딱 찾아냈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그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어디 갔어요? 요 방식대로 완전하게 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구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뭐 랜덤하게 조건을 만족하는 뭐 어떤 특정한 그걸 구하게 되면은 걔가 유일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성 정리를 잘 도입한 게 바로 이 영상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뭐냐면은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한한 도체 평면판이 있어요. 무한 도체
평면판이 있고 이 중심에서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전하 q가 놓여져 있다. 그럴 때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점전에 의한 전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위에 플러스 q가 있게 되면은 이 무한 도체 평면판에 전하가 분포를 하게 돼요. 그 전하 밀도가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하 밀도에 분포한 거와 이 점전하 q의 합성 전기장이 이 위쪽에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 전기장을 구하라 라고 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예요? 우선 요 무한도체판, 요 평면판 위에서 전위가 제로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 가면은 V가 0이 되는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그거를 만족하는 상황은 이 무한도체판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이런 상황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Q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이 위쪽 상황 있죠? 이 상황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일성 정리가 그거잖아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방식으로 구해도 그놈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Q하고 대전 이런 무한도체판이 있는 시스템을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걸로 대치시켜 가지고 얘를 갖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공간에서의 전위는 얘하고 이제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영상법이라는 게 도입이 된 겁니다. 영상법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가상의 그 전하들을 분포를 시켜놓고 구하는 거죠. 자, 요거 구하면은 뭐 요거 그냥 간단하죠. 이거에서 구하면 사실은 이 도체판 아래쪽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거를 x, y, z라고 해주면은 z 이퀄 0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이 v는 뭐가 되냐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얘가 0, 0, d 위치에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빼기 d의 제곱의 q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아비트로 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d의 제곱 q 이렇게 이제 전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황에서도 성립한다는 거야. 왜? 유일해야 되니까.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옳은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문제하고도 똑같은데 요 도체판에 유도된 전하는 얼마냐? 이거 도체판에 유도된 전하는 얼마냐? 요거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도체판에 있을 때 그때 유도된 전하는 이 전기장이 도체판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 이 전기장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기장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n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었죠. 그래서 이 시그마는 입실론 제로에 2의 그 수직한 성분이 되니까 2 n 이렇게 되고 2는 그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라운드 2 그다음에 라운드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z 방향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라운드 E, 라운드 Z인데 이 Z가 제로인 지점이죠. 그래서 Z 이꼴 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그 라운드 V 잠깐만요. 여기서 라운드를 했으니까 V가 되는 거지. 그래서 라운드 V, 라운드 Z를 해주면 잠깐만요. 왜 이렇게 엄청 틀려되지?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 빼기 d의 제곱에 2분의 3승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2분의 1은 요 z 빼기 d의 제곱할 때 요 2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생략할게요. q는 밖으로 빼겠습니다. q 그럼 여기는 z 빼기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여기에 마이너스 없죠. 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앞으로 나가니까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 더하기 d의 제곱에 2분의 3승에 z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맞나? 이게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z 이꼴 제로를 집어넣어주면은 라운드 v, 라운드 z, z 이꼴 제로를 집어넣으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d제곱에 2분의 3승 여기도 분모 똑같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d, 오른쪽도 플러스 d 그럼 둘 다 플러스 d니까 여기는 2d d, q 여기 써줘야 되네. 그래서 시그마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라운드 v 라운드 z z 이꼴 제로였으니까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분의 2d 그래서 시그마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 4파이에서 2파이 입실론 제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d제곱에 이 q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qd는 이게 다이폴 모멘트 같아 보이죠?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자, 이렇게 전하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도된 전하를 다 모으면 그러면은 요거 x하고 y하고 다 적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그마 da를 적분해 주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 주냐면요. 이 시그마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r제곱으로 바꿔주면은 2qd 없어져야지. 2파이분의 qd 밖으로 빼고요. 파이분의 qd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qd 밖으로 빼고 분의 3분의 2승 또 빼먹었네. r제곱 더하기 d제곱에 3분의 2승에 그 다음에 qd 그 다음에 2차원 적분에서 이 극좌표 적분을 바꾸니까 r, dr, d파이가 되죠. 그래서 요 d파이에 대한 적분은 이 한 바퀴 적분이니까 2파이로 적분돼서 날아가 보니까 앞에 있는 2파이하고 없어질 거고요. 자, r, dr 결국에는 적분 요걸 적분해야 되는 거지. r 제곱 더하기 d 제곱에
2분의 3승의 Q, D, R, Dr을 적분해줘야죠. 자, 요거는 그 R제곱 더하기 D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미분해주면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R제곱 더하기 D제곱에 2분의 3승에 여기 2R 요게 되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얘하고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 적분은 뭐가 되냐면은 이 적분은 마이너스 QD에 다음에 R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1 요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 적분식은 여기서 이 앞에 QD가 있었지. 근데 QD 왜 두 번 써줬지? 파이분의 QD 이거 지워버려야 되네. 아닌가? 뒤를 지울까? 아니 앞을 지울까? 네, QD 밑에서 QD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R 제승 더하기 D 자승의 QD인데 어디서부터 R이 0부터 무한대까지죠. 자 무한대 집어넣으면 0 되고 그 R이 무한대 집어넣으면 0 되고 0 집어넣으면은 D분의 1이 되겠네요. 잠깐만 부호가 앞에 여기 마이너스 있었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무한대 집어넣으면은 R이 무한대면 0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D분의 QD니까 마이너스 Q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위에 Q가 있을 때 밑에 그 무한도체 평면판에 토탈 전하 마이너스 Q를 가진 토탈 전하가 유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그 지난번 문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여기다가 도입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예가 바로 지금 여기서 제시했던 그 구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서의 영상 전화법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그 이런 도체구가 있어요. 도체구가 있고 거기에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인가 어디서부터의 거리야? 중심에서의 거리 A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 전하 Q를 가진 놈이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플러스 Q 때문에 이 위에 그 전하가 분포를 하게 됩니다.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어떤 조건이 들어가죠. V가 제로인 조건이 들어가 주게 되죠. 만약에 V가 제로가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상황이 있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랬을 때 영상 전화를 어떻게 놓으면 이 시스템하고 똑같은 결과 만들어지느냐 벌써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의 여기에 지점에다가 요 길이가 B인 어떤 요 지점에 여기에 전하 Q'이 놓이게 된다. 그래서 Q'의 크기는 마이너스 A분의 RQ를 가진 음의 전하가 분포를 하게 되고 B의 크기는 A분의 R 제곱이 된다. 이런 어떤 결과를 우리는 벌써 그 많은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도하는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는 보통 나오면은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화가 뭐겠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임의의 지점에서 전화를 알고 싶으면 그 전위를 알고 싶으면은 뭐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거를 R이라고 하고 여기 책에서는 R로 안 쓰지만 R 이걸 R 프라임 요걸 Q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프라임이라고 이쪽을 프라임을 뗄게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전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Q 더하기 R 프라임분의 Q 프라임이 돼서 그 B가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B는 A분의 R 제곱 그 다음에 Q 프라임은 마이너스 A분의 R Q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변수분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변수분리법은 뭐 지극좌표에 대한 변수분리법은 조금 쉬운데 이 구면좌표에 대한 변수분리법은 조금 난해함이 있어서 요거는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기부터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